예, 2월 1일 간단 시황. 그리고 오늘 뭐 이제 설날이죠. 구정이죠. 구정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뭐 요즘은 이제 설날로 하죠. 휴일인데 한번 간단 시황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새해들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그냥 짧은 생각 한번 영상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뭐 짧은 시황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현금 현금 보유가 얼마나 힘든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영상 올리겠습니다. 뭐 시황으로 하면은 뭐 미국이 반등했죠. 그리고 이제 전 영상에서도 전저점을 깼고, 전저점이 2800 11월 30일 2021년 11월 30일 저점이 2822였는데 그거를 깬 전주에 깼죠. 깨고, 그리고 이제 장대 음봉을 이렇게 만들고 있으면은 그때는 벌써 이제 힘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반등을 봐야 되겠죠.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 그리고 장대 양봉이 나오면 다시 그거는 이제 조정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대봉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락인데 장대봉이 나왔으면 그때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데드가 나온 상황에서는 일단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깹니다. 결국에는 추세는 지금도 하방 추세다. 변한 거 없고. 그리고 이제 파동 이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A, B, C고, 그리고 이 C파만 다시 이제 복습하는 저기로 이 C파만 확대를 한다면은 C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다. 그리고 지금 이 C파에서 요 1파는 나온 상태고, 미국이 반등하고 했으니까 이제 2파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게 2파가. 그러면은 언제부터 매수를 들어가야 되느냐? 물론 1, 2, 3, 4, 5. 자, 이제부터 이제 여기 저점, 그러니까 저번 주 저점이 어디냐면은 여기였죠. 저기 저점이 2614네요. 2614가 아니라 2591이죠. 금요일 날 깼다가 반등을 했죠. 2591이 저점입니다. 이거를 또 깨는 파동. 요것이 요 하락 3파가 나올 것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 이거에 맞춘다면, 그러면은 하락 3파가 나오면은 여기부터는 일부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면 파동이라는 게 1, 2, 3, 4, 5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 시장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뭐 책에서 배운 내용이고 하지만 100%는 못하지만 이 정도에서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깨가지고 이제 지금 이게 이렇게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2591입니다. 이제 2591 2500 2500 이게 2591이고, 여기를 깨서 2400이 됐든 뭐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이때 음봉 만든다. 여기 3파 네모칸에서 음봉을 만든다. 여기서 그러면 일부 매수에 들어가도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다시 이제 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할 수 있고, 다시 이제 여기서 이제 상승 파동이나 X 파동이 뭐 나오겠죠. 여기서 쌍바닥이 뭐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럴 때 다시 여기서 또 해도 되는 거지만, 어쨌든 이제 여기 이제 2591을 깨고 더 막 완전히 시장에서 난리가 나겠죠. 뉴스에서는 막 여기 저점을 깼느니 뭐 2000을 깨느니 막 이제 그런 헛소리가 막 나올 때, 그때는 일부분을 조금 매수를 해도 됩니다. 근데 일단은 거기까지 얘기할 건 아니고 반등이 나오겠죠.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반등권이다. 여기는 왜냐면은 여기를 깨고 내려왔으니까 다시 또 반등이 나오겠죠. 반등 나온다고 해봤자 2800 부근이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이제 속임수로 2800 위로까지 올라갔다가 잠깐 순간적으로 올라다가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더 빠져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시황은 이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고, 기존에 다 말씀드렸고 이전 영상에서.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금 주식하는 사람들은 현금 들고 있는 게 가장 힘듭니다. 그리고
뭐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몇 년씩 한 4년, 5년, 뭐 10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10년 하셨다고 하더라도 현금 들고 있는 게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제가 그냥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이기 때문에 차트도 의미도 없습니다. 이거는 현금을 들고 있다는 게 참 쉽지 않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주식을 하면서 겪고 그렇게 하면서 현금을 들고 가는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폭락을 했을 때 내가 현금만 조금 들고 있었으면 읽었었으면 이제 그런 후회를 하면서 한 사이클을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할 때 여기서는 이런 생각 안 듭니다. 이렇게 상승기 때는. 근데 이 바닥권에서는 여기서 2만 원 하던 게 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는 내가 여기서 현금 조금만 들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후회를 항상 하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 떨어지기 전에는 그리고 주식을 현금을 들고 있다는 것이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든 거냐면은 내가 만약에 항상 옆 사람 그렇게 비교가 되죠. 옆 사람들은 여기가 만약에 여기서 내가 전부 다 주식을 팔았습니다. 꼭지에서. 그랬는데 문제는 더 올라갈 것이 겁이 남는 겁니다. 현금을 들고 왔을 때는 내가 수익을 못 낸다. 옆 사람은 수익을 내는데 나는 수익을 못 내고 있다. 그게 항상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는 90점 맞아도 굉장히 잘하는 건데 수학 점수로 치면은 옆 사람은 95점 맞고 100점 맞고 그게 비교가 되니까 항상 힘든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그리고 여기는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돈이 뭐 액수가 큰 사람 적은 사람이 있지만은 내가 이거 주식을 안 들고 있으면은 진짜 다른 사람은 이익을 보는데 나만 소외된다는 그게 가장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떨어서 약간 도 닦는 마음으로 적당한 시기가 오면 정리를 해서 느긋하게 조금 들고 있고 무심하게 조금 시장에서 거리가 멀어지고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이 중간 이하에서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해서 가져가는 게 그게 현금화 말은 쉬운데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진짜. 왜냐하면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요. 이런 거 만약에 동감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리고 주식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을 그렇게 경력 몇 년 안 되신 분들이나 10년 되신 분들도 똑같습니다. 이거 계속 중독되면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주식을 삽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제가 이제 아는 주변 사람들 중에 소형주 소형주 누구한테 정보를 듣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잘하면 수익이 크게 납니다. 근데 그게 계좌가 전체적으로 해서 플러스가 수익이 나야지.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좋은 게 은행 이자 뭐 2%, 1%니 2%니 돼도 그건 전체 금액의 수익이 쭉 나는 건데 이렇다 땄다 하면은 나중에 결국에는 총액에 남는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결국에는 증권사 수수료로 나갔죠. 저도 주식하면서 초기에 항상 이거를 해보십시오. 만약에 기존에 거래를 자주 했던 분들은 1년 딱 수익 계좌를 한번 찍어 보십시오. 거기에 수수료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들고 옛날에 할 때는 수수료가 1,000만 원씩, 1,000만 원도 적게 나온 겁니다. 원금이 1,000만 원이라면 수수료가 1,000만 원 나옵니다. 1,000만 원 세금까지 하면은 세금이죠. 세금을 부분을 뺐네요. 요즘 수수료 별로 안 나오니까. 그래도 어쨌든 수수료든 세금이든 그게 원금 이상으로 나옵니다. 단기 거래를 하시면은.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얼마냐 그 부분을 생각하면은 장기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이 단기 거래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금을 들고 있을 때 참 외롭고 고독합니다. 이게 주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 돈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 현금을 들고 내가 이걸 여기 고점 부분이다. 그러니까 현금화를 해라. 근데 현금화가 쉽지 않습니다. 말은 쉽지만 그거는 저도 주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충분히 알고 있고 하지만 물타기는 최대한 자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계속 조금 올려드렸고 도움 되실 분은 참고하실 분은 하라고 하고 하라는 취지에서 올렸고 현금화가 그만큼 힘들다. 그리고 물타기를 신중하게 해라고 영상을 계속 올렸던 거고 그리고 현금화를 잘하시는 분이면 이미 중수도 아니고 거의 고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상위 10% 안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식 뭐
꽤 오래 했죠. 10년, 20년, 뭐 20년 넘었죠. 네,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하면서 참 현금을 들고 있다는 거, 그거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이거 그만큼 제가 주식 계좌가 있다면 꽉꽉 채워서 넣고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오죽하면 코텍스 단기 채권 이런 것도 영상에 한번 올려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은행 이자입니다. 코텍스 단기 채권을 사면 103,505원짜리죠. 그러니까 현금화 시키고 현금이 계좌에 찍혀 있는 거 겁나면 그리고 보기 싫으면 코텍스 단기 채권이라도 그냥 꽉꽉 쟁여 놓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은행 이자입니다. 그냥 물론 수수료 좀 빠지고 은행이랑은 조금 이 구조는 틀리지만 처음에 일단 수수료가 빠져나가니까 하지만 그냥 은행 이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꾹 참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현금도 하나의 투자 종목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현금화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그리고 별 내용도 아닌 것 같지만 종목 그러니까는 처음 하시는 분들 몇 년 안 되신 분들은 수익에 막 진짜 목이 말라서 오직 종목만 주세요. 종목만 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거보다는 제가 시황을 계속 올리고 재미도 없는 시황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거를 종목은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올라갈 것 같은 종목들 많고요. 근데 그 100% 맞추지도 못하고요. 예, 근데 하여튼간 현금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 계좌 총액이 늘어가는 게 중요하지 뭐 수수료 떼고 뭐 떼고 그리고 많은 거래 그리고 짜릿짜릿한 뭐 치매 예방으로 고스톱 치는 마음으로 한다 하면은 그건 할 말 없고요. 근데 만약에 목돈을 들고 내 생활에 영향을 준 정도의 돈이 주식계좌에 들어있다면 그 부분을 좀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투자 습관도 그렇게 들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참 재미없는 내용이고 그렇지만은 이 부분이 가슴에 와닿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습관 처음 하시는 분들은 투자 습관을 잘 들이십시오. 현금화 그러니까 낚시로 생각하면은 기다리는 시간은 고기 잡는 시간은 1분, 2분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30분이 될 수도 있고 하루가 될 수도 있고 한번 그 타이밍을 위해서 계속 기다리는 게 올바른 투자 습관인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참고하십시오.